에러 처리와 폴백 완벽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AWS API 호출 시 발생하는 에러를 처리하고 폴백 전략을 구현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스라털링 익셉션부터 서킷 브레이커 패턴까지 실전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에러 처리 기법을 다룹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에러 유형을 이해하고 스라털링 익셉션 처리 방법을 배웁니다. 이어서 제시도 로직 구현과 폴백 모델 설정을 다루고 서킷 브레이커 패턴과 사용자 친화적 에러 메시지 작성법을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에러 모니터링과 프로덕션 베스트 프랙티스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일반적인 에러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WS API를 사용할 때는 다양한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에러는 연결 실패나 타임아웃을 의미하고 권한 에러는 액세스 디나이드 익셉션으로 나타납니다. 서비스 제한 에러는 스라털링 익셉션이며 검증 에러는 밸러데이션 익셉션입니다. 각 에러 유형을 이해하고 적절히 처리하는 것이 안정적인 서비스의 첫걸음입니다.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트라이 캐치 블록으로 API 호출을 감싸고 에러 네임을 확인하여 에러 유형을 판단합니다. 스라털링 익셉션이라면 API 호출 제한 초과를 의미하고 밸러데이션 익셉션이라면 잘못된 요청 파라미터를 뜻합니다. 액세스 디나이드 익셉션은 권한 부족을 나타내며 그 외의 경우는 알 수 없는 에러로 처리합니다. 각 에러마다 적절한 로그를 남기고 에러를 다시 스로하여 상위 레이어에서도 처리할 수 있게 합니다. 에러 처리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치 운전할 때 안전벨트를 매는 것처럼 에러 처리는 평소에는 필요 없어 보이지만 사고가 났을 때 서비스를 보호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에러 처리가 없으면 작은 네트워크 문제 하나로 서비스 전체가 다운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에러 처리는 서비스 전체 다운을 방지하고 빠른 원인 파악과 대응을 가능하게 하며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디버깅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스라털링 익셉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에러는 AWS API 호출 횟수가 허용된 제한을 초과했을 때 발생합니다. AWS는 서비스 안정성을 위해 초당 요청 수를 제한하는데 기본값은 초당 10개입니다. 이 숫자를 넘으면 스라털링 익셉션이 발생하죠. 하지만 이것은 복구 가능한 일시적 에러입니다. 적절한 제시도 전략을 사용하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스라털링 익셉션을 감지하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트라이 캐치 블록에서 에러를 잡은 후 에러 네임이 스라털링 익셉션인지 확인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API 호출 제한 초과, 제시도 필요라는 로그를 남기고 RTRMATXCDD라는 커스텀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이렇게 커스텀 에러로 변환하면 상위 레이어에서 제시도 로직을 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레이트 리미팅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제한이 없던 초창기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는 어떤 개발자가 실수로 무한 루프에서 API를 호출하는 코드를 배포하면 순식간에 수백만 개의 요청이 쏟아져 서버가 다운됐습니다. 이런 대참사를 막기 위해 레이트 리미팅이 도입됐죠. 각 계정마다 각 API마다 초당 최대 요청 수가 정해졌고 AWS 서비스 쿼터즈를 통해 제한 증가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시도 로직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러를 감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똑똑하게 제시도하여 성공 확률을 높여야 하죠. 엑스포넨셜 백호프는 제시도할 때마다 대기 시간을 점점 늘리는 방법입니다. 지터는 여기에 랜덤성을 추가하여 여러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분산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서버가 회복할 시간을 확보하면서도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물론 최대 제시도 횟수를 제한하여 무한 루프를 방지해야 합니다. 엑스포넨셜 백호프 제시도 코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린나이 위스 백호프 함수는 제네릭 타입을 사용하여 어떤 함수든 제시도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맥스린나이즈만큼 반복하면서 함수를 실행하고 에러가 발생하면 제시도 가능한 에러인지 확인합니다. 스라털링 익셉션이나 서비스 언어베일러벨은 제시도 가능한 에러입니다. 마지막 시도가 아니고 제시도 가능한 에러라면
베이스 딜레이를 2의 거듭 제곱으로 계산하고 여기에 0에서 500마일세컨드의 랜덤 지터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계산된 시간만큼 대기한 후 다시 시도합니다. 엑스포넨셜 베코프의 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시도는 즉시 실행하고 실패하면 1초 후에 첫 번째 재시도를 합니다. 또 실패하면 2초 후에 두 번째 재시도, 그래도 실패하면 4초 후에 세 번째 재시도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기 시간을 점점 늘려가면 서버가 회복할 시간을 벌어줄 수 있습니다. 너무 빨리 재시도하면 오히려 서버 부하를 가중시키기 때문이죠. 지터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100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스라털링 익셉션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지터가 없다면 모두 정확히 1초 후에 재시도하게 됩니다. 그럼 또다시 스라털링 익셉션이 발생하겠죠. 지터는 각 클라이언트의 재시도 시간에 0에서 500마일세컨드의 랜덤 값을 추가하여 요청을 시간적으로 분산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동시 재시도를 방지하고 서버 부하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폴백 모델 설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 모델이 실패하면 자동으로 대체 모델로 전환하여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하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주 모델로 클로드 3 사니트를 사용하다가 실패하면 클로드 3 하이쿠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사니트이 더 성능이 좋지만 가용성이 낮을 수 있고 하이쿠는 성능은 조금 낮지만 안정적입니다. 이런 트레이드 오프를 고려하여 폴백 모델을 설정하면 서비스가 완전히 중단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폴백 모델 구현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마델즈 배열의 우선순위대로 모델 아이디를 나열합니다. 첫 번째는 클로드 3 사니트, 두 번째는 하이쿠입니다. 포루프로 각 모델을 순차적으로 시도하는데 각 모델마다 린나이 위스 베코프를 사용하여 재시도 로직을 적용합니다. 한 모델이 실패하면 에러를 로깅하고 다음 모델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모델까지 실패하면 모든 모델 실패라는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한 모델의 장애가 전체 서비스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서킷 브레이커 패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 회로의 차단기처럼 작동하는 패턴입니다. 연속된 실패가 일정 횟수를 넘으면 회로를 차단하여 불필요한 요청을 즉시 막습니다. 세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클로즈드 상태는 정상 작동 중이며 오펀 상태는 회로가 차단되어 즉시 실패를 반환합니다. 해프 오펀 상태는 일정 시간 후 자동으로 회복을 시도하는 상태입니다. 이 패턴을 사용하면 장애가 발생한 시스템에 계속 요청을 보내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 구현 코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킷 브레이커 클래스는 페이려 카운트, 레스트 페이려 타임, 스테이트를 관리합니다. 엑시큐트 메서드에서 먼저 스테이트가 OPN인지 확인합니다. 오펀 상태라면 마지막 실패 시간으로부터 60초가 지났는지 확인하고 지났다면 해프 오펀으로 전환하여 회복을 시도합니다. 아직 60초가 안 지났다면 즉시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함수 실행에 성공하면 리세트 메서드로 카운트를 초기화하고 실패하면 레커드 페이려로 실패를 기록합니다. 실패 횟수가 5회에 도달하면 회로를 엽니다. 사용자 친화적 에러 메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술적인 에러를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로 변환해야 합니다. 스라털링 익셉션은 현재 요청이 많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로, 밸러데이션 익셉션은 김력을 확인해주세요로 변환합니다. 서비스 언어베일러벨은 질시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라고 안내하고 액세스 디나이드 익셉션은 권한이 없습니다.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라고 알립니다. 개발자용 상세 로그는 별도로 관리하여 디버깅에 활용합니다. 에러 메시지 변환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개처 프렌드리 메시지 함수는 에러 객체를 받아서 사용자 친화적인 메시지를 반환합니다. 에러 메시지즈 객체에 각 에러 타입별로 사용자에게 보여줄 메시지를 매핑합니다. 에러 우네임을 키로 사용하여 해당하는 메시지를 찾고 매칭되는 메시지가 없으면 기본 메시지를 반환합니다. 이렇게 하면 액세스 디나이드 익셉션 같은 기술 용어 대신 명확한 행동 지침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에러 모니터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클라우드워치 매닉스를 사용하여 에러 발생률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알람을 설정하여 에러율이 임계값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죠. AWS 서비스 쿼터즈 콘솔에서 현재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제한에 가까워지면 미리 증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를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서비스 상태를 확인하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덕션 베스트 프랙티스를 정리하겠습니다. 각 에러마다 고유한 에러 코드를 부여하면 추적이 쉬워집니다. 에러 로그에는 항상 타임스탬프와 요청 아이디를 포함시켜 디버깅을 용이하게 합니다. 제시도 가능한 에러와 즉시 실패해야 하는 에러를 명확히 구분하세요. 사용자용 메시지와 개발자용 메시지를 분리하여 관리하고 클라우드워치로 모니터링과 알람을 설정하여 사전에 문제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에러 처리 시스템은 적절한 모니터링과 로깅이 필수입니다. 에러 타입별 발생 빈도를 추적하고 제시도 성공률을 모니터링하며 서킷 브레이커 상태 변화를 기록해야 합니다.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AWS API 에러 처리와 폴백 전략을 마스터하셨습니다. 제시도 로직, 폴백 모델, 서킷 브레이커를 활용하여 안정적이고 보건력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